여러분, 주위에 피아노 하는 분들 연주 들어보면 딱 이런 느낌 줄 때 한 번 정도 있지 않나요? 분명 비슷하게 배운 것 같고 전공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진짜 좋다고 느끼는 연주요. 완전 어려운 곡도 아니고 더 좋은 피아노를 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첫 부분 듣자마자 와, 소리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주는 연주 있죠. 반대로 연습도 꽤 한 것 같은데 딱딱하고 듣기 싫은 연주도 있습니다. 분명 음은 맞게 치는데 뭔가 별로인 그런 연주도 있죠. 그럼 도대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제가 수천 시간 성인들을 레슨해보니 정말 놀랍게도 잘 치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부분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피아노를 잘 치는 분들이 가진 아주 소름 돋는 공통점 5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는 어떻게 다른지, 같은 점은 있는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꾸준함은 사실 어디서든 중요하지만 피아노를 잘 치는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그냥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하는 날도 있는데 못하는 날에도 절대로 완전히 내려놓진 않으세요. 단 10분 정도라도 꼭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피아노는 4, 5일만 안 쳐도 다시 칠 때 느낌이 많이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10분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는 낫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아시고 조금이라도 감을 유지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10분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하셨다면 이제는 그 10분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흔히 제가 성인분들에겐 연습을 주 3회 이상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치는 분들은 말 안 해도 3회 이상은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습을 몇 시간이고 오래 하는 것보단 자주 한다는 게 포인트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이 실력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시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은 레슨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잘 치는 분들은 연습을 못했어도 레슨은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일단 와서 선생님하고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아노는 흐름이 끊기면 다시 끌어올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금방 또 힘들다고 안 하게 돼버리거든요. 운동도 하루 이틀 빠지고 다시 가는 건 괜찮은데 한두 달 쉬다가 다시 가려면 엄청 힘든 거랑 비슷한 거죠. 정리해보면 피아노의 감을 잃지 않도록 부담스럽지 않은 강도로 이어가시는 분들이 피아노를 정말 잘 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똑똑하게 연습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피아노를 오래 친 분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피아노는 연습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악기죠. 그래서 이 연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실력이 늘고 안 늘고의 차이가 꽤 커집니다. 특히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훨씬 벌어지는데요. 잘 치는 분들은 이 연습을 절대로 그냥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피아노가 처음이고 완전 초보자시라면 일단 그냥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최고긴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잘 치는 분들은 반복 연습을 하더라도 어떤 걸 고치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요. 또 느린 연습을 하더라도 진짜로 잘 치고 있는지 본인 소리를 들으면서 연습을 하세요. 사실 연습이라는 게 하다 보면 멍도 때리게 되고 매번 효율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연습을 한창 했을 땐 멍 때리면서 그냥 반복만 했던 적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연습의 목적을 갖고 하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로도 같은 연습 시간이 다르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연습의 목적을 정하고 진짜로 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체크하셔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곡을 연주한다고 해볼게요. 자, 이 곡을 연습하게 될 경우에 일단 목적을 첫 번째로 정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레슨 때 양손이 안 맞는다는 피드백이 있었으니 그거에 집중해서 연습을 해봐야겠다. 자, 이렇게 목적을 정하면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일단 페달은 떼고 또 느리게 해보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자세히 들어봤을 때 양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고기를 조금 더 반복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목적이 있게 되면요, 반복을 하더라도 내가 방향성 있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 똑같이 반복을 하더라도 실력이나 소리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 이걸 생각 없이 그냥 반복하면 디테일하게 듣지 않게 되고 점차 그게 쌓여서 결국 엉성한 소리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 하나라도 연습의 목적을 명확히 정한다면 분명 연습이 쌓이시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라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연습하는 거 우리 더 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안 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자 인데, 그러다 보면 진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목적 없이 그냥 연습하고 계셨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선생님이 말한 걸 그대로 한다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면서 레슨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얘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어렵고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레슨 받을 때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실제로 연습을 하거나 정리를 할 땐 자기 방식대로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레슨에서 잘 바꿔놨는데 혼자 연습할 땐 습관처럼 몇 번 쭉 치고 또 틀리는 것만 좀 고치시거든요. 그리고 좀 모르겠으면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레슨에서 알려드린 것은 물론 본인이 해결하려는 것도 잘 안 돼서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잘 치는 분들은 일단 다른 것보다 레슨 내용에 가장 먼저 집중을 하고 그것만 고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선생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해도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빨리 좋아지는 분들은 불필요한 자아를 빼고 선생님의 방향대로 따라가는 데 집중을 하세요. 만약 레슨을 받으신다면 다른 것보단 일단 배움을 받고 있는 내용에 온전히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잘 치는 분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한 곡을 깊게 한다입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다 보면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시거든요. 첫 번째로는 한 곡을 정말 딥하게 파고드는 분들, 또 그 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치면 계속 새로운 곡을 하는 분들. 잘하는 분들의 경우엔 하고 있는 곡을 꽤 깊이 파고드시는 편이에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쉽게 지겹다고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곡을 바꾸는 분들을 보면 연습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진짜 실력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넘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피아노는 디테일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한 곡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겉으론 그 곡만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피아노를 잘 다루는 기술까지 배우기 때문에 곡이 지겹다라는 느낌이 조금 덜 하신 거죠. 소리가 잘 다듬어지거나 손가락 컨트롤을 잘할수록 똑같은 곡도 완벽하게 좀 다르게 들리게 되거든요. 약간 장인 정신으로 깎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곡 하나로도 피아노 실력이 정말 확 좋아지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곡을 자주 바꾸는 분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양한 곡을 접해보는 것 또한 피아노에선 정말 중요하거든요. 처음엔 다양한 곡을 가볍게 즐기시다가 점차 깊게 공부해 가시면 피아노를 자연스럽게 잘 치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대에 선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무대에 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무대라는 게 저희 전공자들한테는 거의 평가의 자리였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스스로 못 치는 게 좀 많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대라는 게 아시다시피 연습 때보단 정말 안 쳐집니다. 그래서 만족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서다 보니까 확실히 실력이 정말 많이 늘더라고요. 그걸 느끼고부터는 결과와 상관없이 저를 위해 서자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취미분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떨리는 건 기본에 공포증 있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무대는 생각도 없다라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던 크던 무대라는 걸 한 번이라도 서게 되면 그 이후에 느껴지는 게 정말 완전히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일단 준비하는 과정부터 집중도가 정말 확 올라가게 되고요. 무대를 잘했던 못했던 곡을 대하는 자세도 이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지시기 시작해요. 또 자신감도 많이 생기시고요. 이건 사실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느낌입니다. 이럼에도 무대는 꿈도 안 꾸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취미인데도 본인이 스스로 못 친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난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무대를 경험하시면 자신감이 진짜 많이 생기고 더 잘하고 싶다고 하시는 걸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준비해서 무대를 서게 되고 그 이후로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실력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대는 안 서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서본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한 번의 무대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섭게만 보여도 사실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정말 무대가 완전 처음이라면 관객이 없는 작은 무대부터, 또 그리고 정말 부담 없는 곡부터 해보시면 쉽게 그 무대라는 벽을 허물고 더 재밌게 피아노를 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피아노를 잘 치는 분들이 가진 5가지의 공통점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5가지를 보면 잘하는 분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게 아니라 방식이 다른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습이나 레슨, 무대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지만 그것들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피아노를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드린 이야기를 통해 내가 하고 있던 연습이나 레슨에 대한 자세, 또 무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잘 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통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길 늘 바라니까요. 꼭 꾸준히 피아노를 즐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더 재밌는 피아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